2030년 인류가 딱 두 부류로 나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로봇을 부리는 주인 아니면 로봇에게 사육당하는 애완동물? 에이 형님 너무 SF 영화 같은 소리 아닙니까? 라고 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가장 섬뜩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 The Great Divergence, 즉 대분열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공식이 있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모으면 부자 된다. 죄송하지만 이 공식은 앞으로 3년 안에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노동소득의 가치가 문자 그대로형에 수렴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풍요로운 미래? 맞습니다. 올 겁니다. 하지만 그 풍요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질 거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생산수단, 그러니까 AI와 로봇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존은 보장받을지 몰라도 경제적 주권은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으로 로봇이 만든 빵을 사 먹으며 로봇이 만든 영상을 보는 삶, 그게 과연 주인의 삶일까요? 오늘 영상은 그저 그런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일에서 부자가 되는 사다리가 걷어차이기 직전 우리가 탑승해야 할 마지막 동아줄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2026년 특이점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시계 바늘을 좀 돌려보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 2026년 내에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아직 챗 GPT도 가끔 헛소리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서요. 그럼 여러분, 스케일링 법칙, 스케일링 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AI 모델의 크기와 학습 데이터를 늘리면 지능이 정직하게,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진다는 법칙입니다. 지금 AI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알던 상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거 컴퓨터 칩 성능이 2년마다 2배가 된다는 무어의 법칙 아시죠? AI는 지금 6개월, 아니 3개월마다 성능이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AI가 초등학생이었다면 올해는 대학생, 내년엔 아인슈타인이 되는 시기죠. 컴퓨팅 파워의 물리적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2026년은 그냥 던진 숫자가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매우 유력한 특이점의 해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AI가 가끔 거짓말하는 할루시네이션 환각 문제는 어쩔 건데. 맞습니다. AI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창의적 지능과 신뢰할 수 있는 지능은 다르다는 거죠. 2026년의 AI는 인간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똑똑할 겁니다. 다만 인간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닐 수 있어요. 즉 기술은 이미 인간을 초월했지만 우리가 그걸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빛의 속도인데 법과 규제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달팽이라는 겁니다. 이 속도 차이가 엄청난 혼란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술이 발전하면 육체 노동자가 힘들어진다. 이건 1차 산업혁명 때 이야기고요. AI 혁명의 타깃은 정확히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약사, 심지어 의사까지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말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비싼 돈을 줬던 이유는 그들의 머릿속에 든 방대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법전을 달달 외우고 복잡한 회계 수식을 푸는 능력.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비싸고 귀했던 지식이 이제는 공짜가 돼버렸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지능의 디플레이션, 즉 지능 가격의 대폭락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엔 영어 번역 한번 하려면 번역가에게 며칠을 주고 돈을 줬어야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1초 만에 끝납니다. 이제 법률 자문, 세무 상담, 기초 진단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게 낫지라고요? AI는 지치지도 않고 24시간 일하며 수백만 건의 판례를 1초 만에 대조합니다. 가성비에서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럼 전문직은 다 굶어 죽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시장은 잔인하게 재편됩니다. AI가 99%의 업무를 처리해주지만 최종적으로 도장 찍고 법적 책임을 지는 상위 1%의 슈퍼스타 전문직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겁니다. 하지만 그 1%를 제외한 나머지 평범한 변호사, 평범한 의사들은 AI의 보조원으로 전락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는 AI가 쓴다 쳐도 몸 쓰는 건 로봇이 멀었지 않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보셨나요? 1년 전만 해도 뒤뚱거렸는데 이젠 달걀을 깨지 않고 옮기고 스쿼트를 합니다. 머스크는 3년 2029년 내에 로봇이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할 것이라고 장담했죠.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이미 수술용 로봇은 인간의 손떨림을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으로 단련된 AI의 판단력이 더해지면 정밀함에 있어서 인간은 로봇의 상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규제의 장벽, 레귤레토리 못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술적으로 수술이 가능해도 법적으로 로봇에게 메스를 쥐어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수술하다 환자가 잘못되면 로봇을 감옥에 보낼 건가요? 만든 프로그래머 아니면 병원장? 이 책임 소재 때문에 실제 현장 도입은 머스크의 말보다 5년, 10년 늦어질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관점은 달라야 합니다. 아직 멀었네 하고 안심할 게 아니라 기술은 완성됐는데 법이 막고 있구나를 읽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로봇이 실제로 수술실에 들어가는 날 오르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 수술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뜨는 날 폭등합니다. 육체 노동의 성역이라 믿었던 의료 현장, 건설 현장, 물류 현장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건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이 물건을 만드는 세상. 경제학적으로는 한계 비용 제로 마지널 코스트 사회라고 합니다. 인건비가 안 드니까 TV, 냉장고, 자동차, 생필품 가격은 바닥을 뚫고 내려갈 겁니다. 10,000원짜리 다이소 물건들이 1,000원, 100원이 되는 거죠. 와, 물가 내리면 살기 좋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역설이 발생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건 똥값이 되지만 로봇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은 반대로 미친 듯이 폭등할 테니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위치 로케이션화 희소성 스케시티입니다. 서울 강남의 땅 한 평, 바닷가가 보이는 별장, 반고흐의 원본 그림, 그리고 혁신 기업의 주식, 이런 자산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천문학적으로 비싸질 겁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비용은 줄어들지 몰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영영 불가능해지는 기형적인 세상. 내 노동의 가치는 떨어져서 월급은 제자리거나 줄어드는데 내가 사고 싶은 자산의 가격은 안드로메다로 가는 상황. 이게 바로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포지션을 바꿔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들 엔비디아 하면서 반도체만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AI도 밥을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AI의 밥이 뭐죠? 바로 전기입니다. 챗 GPT에게 질문 하나 할 때 드는 전기가 구글 검색의 10배에서 100배라고 합니다. 앞으로 AI 로봇 수십억 대가 돌아간다면 지금 전력 생산량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블랙아웃, 즉 대정전이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다음에 병목 구간, 즉 돈맥경화가 뚫리는 곳은 무조건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기본이고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소형 모듈 원전 SMR, 그리고 그 전기를 담아둘 거대한 배터리 ESS 시스템, 변압기, 전선 구리까지 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AI 혁명은 거기서 멈춥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전기차 팔던 테슬라를 굳이 에너지 기업이라고 우기는지, 샘 알트만 같은 AI 거물들이 왜 핵융합 발전소에 투자하는지 이해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AI라는 거인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칩이 아니라 바로 에너지입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뼈아플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학원비로 월급의 절반을 쓰고 계신다면 냉정하게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시키는 이 공부가 10년 뒤에도 쓸모가 있을까? 지금의 입시교육, 자격증 시험은 누가 더 잘 외우고 정답을 빨리 찾나를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이건 AI가 0.1초 만에 해치우는 영역이에요. 의대 입시, 공무원 시험, 인간이 AI보다 암기를 잘할 확률은 0입니다. 가성비가 최악인 투자라는 거죠. 미래의 인재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AI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서 최적의 결과를 뽑아내는 사람, 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컨덕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I가 내놓은 결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전문가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비싼 사교육비 아껴서 차라리 아이 이름으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사줘라. 이게 단순히 돈 불려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동으로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이니 아이를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의 위치에서 출발하게 해주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냉철한 조언인 겁니다. 그래서 형님, 도대체 뭘 사야 합니까? 종목 하나만 찍어주세요.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기억하시나요? 그때 세상을 바꿀 거라고 했던 시스코, 인텔 20년이 지난 지금도 전고점 회복 못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천하무적 같은 엔비디아나 테슬라 10년 뒤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 우승할지 마치는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마장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 자체에 베팅하는 것. 그게 바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인덱스 투자입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 위대합니다. 실적 나쁜 기업은 알아서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혁신 기업을 자동으로 편입시킵니다. 내가 밤새워 기업 분석 안 해도 시장이 알아서 1등 기업들만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줍니다. 로봇 시대가 오든 AI 시대가 오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지수 투자는 그 모든 혁신의 과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개별 종목 대박의 꿈을 버리는 순간 역설적으로 가장 확실한 부의 추월 차선이 열립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공포 영화보다 무서웠을 겁니다. 노동의 종말이라니 내 밥줄이 끊긴다니 말이죠.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비틀어 보세요. 이건 고단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여러분이 진정한 자본가로 다시 태어날 기회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포지션 변경. 내 몸을 써서 돈을 버는 플레이어에서 시스템 전체를 소유하는 오너로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비상금을 제외한 여유 자금은 더 이상 통장에서 썩히지 말고 생산수단, 즉 주식으로 바꿔놓으세요. 2026년부터 2030년 분명 거대한 과도기가 올 겁니다. 시장은 요동치고 뉴스는 공포를 쏟아낼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자본주의의 우상향 본능은 그 어떤 위기보다 강합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지 아니면 멋지게 서핑을 즐길지는 오늘 여러분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노동이 끝난 세상에서도 당당히 주인으로 살아남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놀라운 미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